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정부가 2022년 세제 개편에 대한 후속 시행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부동산 세금 정상화에 초점을 맞춘 내용들이 좀 많았는데요. 무엇보다 월세에 대해서 이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그 시가를 높여서 더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가져갈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동의 절차 없이 집주인의 체납 세금들을 검색할 수 있게 해서 또 이런 전세 사기를 방지하는 방법들도 마련했습니다. 어쨌든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안전 장치들을 좀 마련했다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장치들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지 그 향후 흐름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3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한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이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함께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입니다. 오늘도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한 상담으로 도와드릴 텐데 이렇게 너무 고민만 하고 그냥 걱정거리하고 전문가도 아닌 비전문가들끼리 지인들끼리 모여서 아무리 이런저런 얘기 나눠봐야 현명한 그런 부동산 관리책은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 프로 시청하시면서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전화 수화기 들고 고민 신청하시면 아주 속 시원하게 답변해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랑 시간을 함께 같이 보내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한 상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구 따라서 강남 가거나 또 친척 따라서 강남 갔을 때 가장 후회하는 그런 분야가 바로 이 부동산 분야 아닐까 싶습니다. 주변의 권유로 투자했어요. 이렇게 해서 상담 전화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나중에 후회할 일을 미리 만들지 말고 꼭 투자하시기 전에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릴게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3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입니다.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세요. 자, 2부 이 시간은 바로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내용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세요. 네네. 네, 실장님 오늘 어떤 부동산 함께 좀 고민 해결해 볼까요? 네, 제 아들 녀석이 여기 양평동 한신아파트 선의도 근처에 있는 네. 그 한신아파트에 지금 전세를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양평동 양평역에 그 자이 디그니티가 네. 1월 중에 그 분양을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지금 현재 그 기존 아파트를 구매를 해야 될지 아니면 분양가가 요새 뭐 보통 뭐 3,400 뭐 이 정도 된다고 하니까 네. 분양을 받는 게 나은 건지 네. 지금처럼 기존 집값이 그 하향하는 추세에 있어서 네. 분양을 받는 게 나은 건지 기존 아파트를 구매를 하는 게 나은 건지 요 근처에서. 알겠습니다. 네네. 우선 아드님께서 지금 내 집 마련을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건데 우선 첫 네네. 번째 대안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양평동의 한신 아파트를 사느냐 아니면 주변에 새롭게 분양받는 자이 아파트를 좀 분양을 받느냐 이 두 네네, 개지를 그렇죠. 네네. 네, 결국 내 집 마련을 하긴 할 건데 어떤 게 나은지를 고민하시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양평동의 한신 아파트면 저 위쪽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선우도역 위쪽으로 해서. 네. 그래서 지금 9호선을 이용해서 직장을 다니는 건가요? 지금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활 반경이 이쪽이세요? 이쪽 뭐 영등포, 마포 뭐 네, 이런 지금 쪽인가요? 마곡 쪽입니다. 네. 일단 한신 아파트는
네. 한신 아파트는 조금 차치하고요. 그거는 조금 이제 지금 분양을 받느냐 마느냐 지금 어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더 궁금하신 것 같으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그 지금 아까 그 양평 자이 그 디그니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요즘 뭐 이름도 어렵던데 그냥 양평 자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네네. 여기 양평역 앞에 2번 출구 나오면 있는 곳, 여기가 이제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네. 여기가 양평 이제 12구역으로서 여기가 이제 재개발이 돼가지고 여기가 이제 영등포 자이라고 명명 지어서 신축 아파트가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올해 말에 올 12월경에 이제 조합원 분양을 하고 올해 말에 그 다음에 내년 이제 23년이 되겠죠. 23년 1월에 일반 분양이 이제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이 아니고 이제 올해가 되겠죠? 그렇죠. 네. 자, 보면 그럼 벌써 세월이 이렇게 흘렀네요. 네. 23년 내내. 네. 지금 보시면 우리 영등포 자이랑 비교해 볼 만한 게 이쪽에 보시면 영등포 시장역 있죠. 영등포 시장역이요? 같은 5호선 라인. 네네. 예, 한정거장 양평역에서 한정거장 가면 영등포 구청역이고요. 네네. 여기 영등포 시장역이 이제 두 정거장째 있거든요. 네네. 여기 보면 아크로 타워 스퀘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네네. 이게 이제 신축 아파트예요. 신축이라고요? 네. 그러면서 네. 이 지역에서는 가장 신축 아파트고요. 네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직접적인 비교가 될 만할 것 같기는 해요. 네. 일단 양평동은 보시면 영등포 자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에는 또 여기가 13구역이잖아요. 네. 양평 13구역이고 또 아래는 14구역이 공공 재개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또 바로 아래쪽에는 신동아 아파트가 재건축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무슨 소리냐면 지금 이 영등포가 전체적으로 도시 재생 사업을 하는 와중에 이렇게 중공업 지역들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주거로 아니면은 뭐 일자리로 이렇게 계속해서 변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 예전에 서울 하면은 저쪽 종로라든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 도심하고 영등포뿐이 없었잖아요. 네. 강남이야 뭐 그 이후에 생겼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네. 도시가 오래되다 보니까 종로에 있는 세운상가를 필두로 해서 이 영등포도 이제 이렇게 도시 재생을 하는 거예요. 네네. 너무 도시가 오래됐으니까 새로 이제 새 옷을 맞춰 입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아파트들로 새 옷들을 입을 예정이에요. 앞으로도.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뭐 그냥 일반 공장들과 주거가 혼재돼 있고 저층 주거지로 좀 대부분이 이루어져 있지만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 양평동 쪽에는 이 물레동 쪽으로 이어지는 이 블록 자체가 굉장히 영등포 내에서는 아파트가 많이 또 밀집이 돼 있는 곳이거든요. 네. 그리고 아파트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학군들도 잘 갖추고 있고 좌측으로 보면 지금 목동 아파트 단지들이 다 그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책으로 해서 안전진단을 다 통과한 건 아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목동 재건축에 대한 호재가 분명 있기는 있을 거예요. 주변으로 네. 목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또 뭐 물론 먼 얘기지만 주변에 호재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이렇게 영등포 양평동 일대가 될 거거든요. 네. 뭐 영등포 목동의 학원 단지 학원가가 잘 돼 있는데 그쪽으로 사람들이 이용하기도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할 거고 그다음에 5호선하고 요 2호선을 이용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인데 뭐 마포라든가 또 여의도라든가 9호선 이용하면은 한 번만 갈아타면은 또 저기 강남까지 아우를 수 있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네네. 그렇다 보니까 향후 미래 가치는 분명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네. 문제는 가격적인 측면인데 아까 제가 영등포 시장 쪽에 가장 최신에 지은 게 이제 이 아크로타워 아파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얘네들이 재작년이 돼 버렸네요. 벌써 21년도에 가을쯤에 최고가를 찍었었어요. 네. 그때 30평대, 34평의 가격이
거의 18억대였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작년 또 그러니까 그 최고가를 찍고 나서 1년 뒤에 그러니까 작년 또 가을 정도에는 한 2억 정도가 빠져서 16억 정도로 가격이 내려왔어요. 네네. 그러면서 올해에는 지금 호가 나와 있는 게 한 14억 전후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근데 우리가 이 매매 가격이 흔들리거나 뭐 오르거나 꺾이거나 할 때 선행 지수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전세라는 제도가 발달이 돼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세 시장을 보면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미리 움직여 주거든요. 그 다음에 매매 가격이 그렇게 쫓아가는데 네. 예로 들면 지금 제가 재작년 21년도에 이 아크로타워라는 아파트가 최고가를 찍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전세 가격이 34평의 전세 가격이 10억대였단 말이에요. 34평이 10억이라고요? 네네, 전세 가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전세 가격. 네네. 네, 전세 가격이 이렇게 높아졌을 때 매매 가격도 쭉쭉쭉쭉 올라와 갖고 18억이라는 최고가를 찍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7억 8천을 찍었거든요. 네네. 올해 지금 부동산 우리 이 아크로타워의 주변에 지금 30평대 전세 금액들이 전세 가격들이 지금 7억대로 떨어졌어요. 7억이요? 네, 7억 선으로요. 네네. 뭐 전후가 되겠죠. 7억보다 조금 넘는 것도 있고 물건에 따라 다른데 그냥 평균적으로 계산하기 편하게 우리가 7억 선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지금 34평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세 금액이 한 3억 정도가 떨어졌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최고금일 때보다. 네. 그러면 10억대일 때 전세 가격 10억일 때 매매 가격이 18억을 찍었다고 한다면 이 네. 선행 시장에 의해서 이 전세 가격이 7억대라면 요 같은 비율이라고 하면 네. 7억 선이라고 하면 지금 매매 가격이 12억 내지는 13억 정도가 돼야 이 비율이 맞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아크로타워의 호가는 얼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14억 선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제가 예상컨대 전세 가격이 이만큼 떨어진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세가 지금 힘을 못 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매매 가격도 지금은 호가는 14억 선이라고 하지만 추가적으로 한 1, 2억 정도는 더 다운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이런 비율적으로 해서 전세 가격 대비 매매가들이 항상 그렇게 움직여 왔으니까. 그렇다고 네. 보면 지금 시청자님께서 고민하는 게 양평 12구역 그러니까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라는 아파트라는 말이죠. 분양하는 거. 네네. 얘네들 지금 평당 분양가가 3,410만 원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34평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라고 하면 한 13억 5천에서 조금 넘어가겠네요. 한 14억이 채 안 되는 요 금액 한 13억 5, 6천이 되겠네요. 분양 가격이 네네. 지금 3,410만 원일 경우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3,500, 3,400 잡고 계산을 해보면 34평이면 분양 가격이 지금 한 13억 중반선이 형성이 될 거거든요. 물론 25평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25평이면 당연히 가격은 더 다운이 되겠죠. 한 10억 선이 되겠죠. 네네네. 뭐 그 곱하기 하기 나름이니까요. 네네네네.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일단 시장은 30평대 위주로 좀 이렇게 많이 움직이니까 시장을 네네. 조사하실 때는 30평대 아파트를 가지고 시장 조사를 하시는 게 더 편하시긴 할 거예요. 네네. 그렇다고 보면 지금 13억 중반이면 물론 신축이긴 한데 아크로타워하고 지금 보면 아크로타워가 2017년식이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보면 거의 신축급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 양평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 같은 경우도 신축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13억 5천에 뭐 13억 중반선이다. 30평대로 따지면 그렇다고 네. 보면 뭐 나쁜 가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분양을 네. 받아도. 네. 왜냐하면 주변 환경도 좋아지고 할 거니까. 이해되세요?
네네네. 그러니까 가격이 더 떨어진다라고 해도 제가 봤을 땐 12억이 저항선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네네. 주변에 이 신축 아파트 비교할 만한 아파트가 지은 연식이 있고 우리 아파트는 지금 양평 영등포 좌이 같은 경우는 분양을 지금 받아도 입주 같은 경우는 2025년 정도가 예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겠네. 그러면 그때의 신축 아파트란 말이죠. 네. 그러면 금액이 다운을 한다라고 해도 지금 계속 하락한다고 했을 때 네. 어느 정도까지는 하락하다가 횡보합을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렇다고 보면 이제 금리도 어느 정도 상승하던 폭이 꺾이면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횡보합한다고 해서 다시 반등을 할 기회를 가진다고 했을 경우에 네. 이 바닥을 다지는 가격이 제가 예상컨대 이 영등포 지역의 신축급의 30평대 아파트들이 한 10 많이 밀려도 11억에서 12억 선의 저항선이 형성이 될 거라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 영등포 좌이 같은 경우는 신축 아파트를 내가 13억 5천에 분양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얘는 네. 2025년 내지는 2026년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비로소 시장에 적응을 할 거란 말이죠. 네네. 그러면 그 당시에 그때의 신축인데 벌써 지금 신축이라고 하는 아파트들보다 한 5, 6년 더 이제 새 아파트가 매겨질 건데 이 가격이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라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네. 이 지역이 영등포라고 한정이 지어지니까 네네. 앞으로 영등포가 그 서울의 그 3대 도심 중에 한 축으로서 작용을 할 거란 말이죠. 네네. 그렇다고 보면 저 같으면 그 분양권이라는 걸 그러니까 이 일반 분양에 대한 어떤 청약 통장 자체를 네. 사용하는 게 굉장히 유리할 것 같아요. 뭐 당첨된다는 보장도 없을 테지만 그렇죠. 네네. 이거를 이 아파트들이 지금 우리 아버님께서는 아드님을 위해서 급매물을 기다리실 텐데 급매물이 나온다고 해도 그냥 확 떨어질 수 있는 지역적인 어떤 그 아킬레스건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좀 마이너스 요인이 그렇게 큰 지역은 아니라는 소리예요. 영등포 자체가. 네네. 그렇다고 보니까 일단 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니까 저 같으면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건 분양 청약을 신청하시고요. 분양을 받아보세요. 도전을 하세요. 아, 그래요? 그 금액이라면 괜찮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너무 그- 급매물 기다리시다가 또 그냥 양손에 모두 다 놓치지 마시고요. 네. 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신축 아파트로 새롭게 분양받는 거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분석해 주셨으니까요. 아드님께 잘 전달해 주시고 또 좋은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 하나 살펴볼게요. 뒷번호 4909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신길동의 사만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매도한 후에 보람의 SK뷰 아파트로 이사를 가보는 건 어떨까요? 라는 문자 주셨어요. 두 아파트 거주 요건까지 좀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신길 뉴타운 내에 이제 자리하고 있는 아파트가 되겠고요. 여기 사만 아파트고 여기 보람의 SK뷰 아파트가 되는데요. 여기 이제 신길 5구역을 재개발을 한 거고요. 보시면 사만 아파트하고 이 보람의 SK뷰를 비교한다. 일단 지역적으로는 같은 지역이에요. 같은 뉴타운 내에 있는 거고요. 사만 아파트의 약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점이 지하철역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굉장히 언덕배기에 있고요. 거기에 지하철 이용이 어려웠었다. 쉽지는 않았었다. 이랬던 상황에 지금 신림선이 바로 앞에 서울지방병무청역이 새로 생김으로 해서 개통됨으로 해서 여의도까지의 접근성이라든가 어찌 됐든 그래도 우리 집 앞에 지하철역이 이제 경전철이지만 생겼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만 아파트의 가격도 상승세에 힘입어서 그다음에 이 지하철의 개통 호재에 또 힘입어서 이렇게 상승을 많이 해왔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옆에 신길 3구역이 되겠죠. 더 샵 파크 프레스티지라는 신축 아파트가 또 새로 들어서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사만 아파트의 가치라고 해야 될까요? 가치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임에는 분명한 거예요. 자, 향후에 더 올라갈까 말까를 차치하고요. 비교 자체가 지금 보람의 SK뷰라는 아파트거든요.
자, 같은 신길 뉴타운 권역 내에 있고 보라매 SK뷰는 신림선과 7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보라매역을 또 5분에 도보 5분 거리에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란 말이죠. 거기에 초등학교를 품고 있거든요. 아파트 내에. 그러면서 신축이란 말이죠. 우리 사만 아파트와 보라매 SK뷰의 연식 차이는 사만 아파트가 지금 97년식이니까 보라매 SK뷰가 2020년이니까 23년 차가 나는 건가요? 23년 차가 나는 겁니다. 연식에 대해서. 그러면 거의 뭐 아파트로 따지면 거의 한 세대가 지금 차이가 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한 세기가 차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아파트의 생애 주기로 봤을 때. 자, 그러면 이 가격 지금 그러니까 사만 아파트는 최대 가치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 당연히 보라매 SK뷰도 신축급의 최대 가치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데, 지금의 가격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 가격 차이가 뭐 좁혀진다라고 하면 보라매 SK뷰 아파트의 가치는 떨어지고 신길 아파트의 가치는 올라간다라고 보는 건데,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보시면 정확하고요. 왜냐하면 연식의 차이도 나지만 보라매 SK뷰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야 사만 아파트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선행 지표로서 이용이 되는 게 보라매 SK뷰 아파트가 될 거니까요. 더군다나 시간이 점점 지나게 되면 우리 사만 아파트는 점점 노후 아파트가 되는 거고요. 보라매 SK뷰는 신축이잖아요. 신축. 20년이 이제 2년 차, 3년 차 접어들면 서울에서는 아주 따끈따끈한 신축인데, 신축의 힘으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5년에서 7년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신축의 힘만으로 시장이 어떻든 간에. 그렇다 보니까 지금같이 이제 부동산이 하향 조정되는 이 시장에서는 오히려 신축의 힘이 더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갈아타실 수 있는 지금 여건이 된다라고 하시면 갈아타기 찬성의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이라도 갈아타시는 게 전체적인 향후의 어떤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셨던 방향대로 갈아타기 찬성 의견 드렸으니까요. 좀 빠르게 계획 세워보시고 언제든 중간중간 어려움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제가 자양사동 네, 신양중학교 위쪽으로 네, 그 다세대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네, 그 주변 일대가 그 지구 단위 계획이라 네, 괜찮은지 또 네. 전문가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문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셨던 지역이 자양 4동의 신양중학교 근처의 다세대 주택인데 지금 투자를 하려고 보니까 이 근처가 좀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어서 내가 투자를 해봐도 괜찮은지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바로 네. 소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양중학교 위쪽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 요 위쪽에 블록 자체가 크지도 않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 저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과거에 했던 방송들을 좀 한번 이렇게 보신다고 보면 제가 홍보대사도 아닌데 이 자양동을 제가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렸었어요. 주변 지인들이라든가 또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 네. 한 2, 3년 전 것들을 보시면 제가 무조건 여기는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타당성을 가지고 제가 이제 입지적인 특징, 그다음에 이 지역이 굉장히 그 노후주택들이 밀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대규모적으로 전면적인 재개발 말고는 방법이 거의 없다. 그냥 이대로 놔둔다면 계속해서 노후도는 증폭되면서 개발의 압력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면서 여기는 한번 인생 바꿔볼 수 있는 투자처가 되니까 많이들 한번 관심 가지시라고 제가 누누이 한 2, 3년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지역 중에 하나예요. 네. 어떤 전문가들은 그때 안 된다고 막 얘기했었던 전문가들도 제가 몇몇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제 말이 맞았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되네 안 되네 하다가 벌써 이제 22년 작년 연말이었죠. 12월 29일 날 여기가 자양 4동 통합구역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신통기획 선정돼 버렸잖아요.
네. 네,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쪽에 뭐 투자하셨던 분들 그리고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 자체가 굉장히 이제 잔칫집 분위기가 연출이 됐었는데 지금 시청자님이 고민하시는 건 이 신통기획으로 선정되지 않은 곳이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물건 자체, 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고 거기에 지금 투자비 자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갭 투자 금액 자체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렇게 됐으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팔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접근할 수 있는 블록은 흔히 말하는 예전에 가칭 가양 이제 자양 4구역이라고 했던 나머지 우리가 흔히 극동 아파트 블록이라고 했거든요. 네. 요 블록이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도 벗어나 있고 거기에 그러니까 갭 투자가 가능하다는 소리죠. 그리고 뭐 이 자양 4동 구역 내에서는 여기에 가장 여기 뭐 뚝섬 유원 지역에 가장 접근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 개발이 진행됐을 경우에 만약에 같은 아파트가 이 위쪽에도 쓰고 여기에도 지금 쓴다고 하면은 당연히 최고 로얄층에 굉장히 이 자양 4동 재개발 구역 내에서도 월등하게 높은 가격을 형성할 텐데 지금 시청자님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요 신영중학교 위쪽이라고 하면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이 돼 있다고 하니까 네, 거기 그 자양동 57-153 일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뭐 50 플러스 동부 캠퍼스 뭐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 있는 지금 다세대 주택을 투자하려고 하시는 거고 네. 그런데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이 잡혀 있다 보니 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네. 이게 궁금하신 거예요? 네. 아, 그 네. 지구 단위 계획으로 돼 있으면 네. 재개발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건 이제 부동산 이제 갓 입문하신 분들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지구 단위 계획이다, 도시 관리 계획이다, 도시 기본 계획이다, 뭐 이게 부동산 공법적으로 접근을 해버리면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예.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걸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 이 지구 단위 계획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개발 대상 지역이 그러니까 토지에 개발을 해야 될 지역의 그 대상 지역의 어떤 일부분을 좀 더 체계적이고 합리화 시키려고 그러니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 전체의 어떤 일부분에다가 밑그림을 앞으로 나간 여기를 어떻게 개발할 거야라고 밑그림을 그냥 그리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밑그림은 지워지기도 하고 그 밑그림대로 색칠이 되기도 하는데 네. 어렵다고 하는 건 뭐냐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어느 일부분을 묶어 놓게 된다고 하면 여기에 토지 이용 계획이라는 걸 확인해 봤을 때 그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행위 제한이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공동주택,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행위 제한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그런 상황이라면은 개발이 되기가 힘든 거죠. 개발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그 지구 단위 계획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는. 네.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경우는 따르게 개인 사유 재산들을 개발시키려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어 놓은 게 아니고요. 네. 여기는 지금 공토 놀리기도 애매하고 하니까 요게 지금 시유지예요. 시유지. 서울시 땅입니다. 네. 거기에 지금 50 플러스 동부 캠퍼스라고 해서 어르신들 한글 공부도 하시고 뭐 이러는 상황으로 해갖고 지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어 놓은 거고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 블록 자체를 진행을 할 때 여기에 동부 캠퍼스가 있으면 어차피 사유지가 아니고 시유지이기 때문에 네. 재개발이라는 도시 정비 사업을 할 때는 오히려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하겠죠. 뭐 이런 나머지 짜투리 땅에다가 이런 캠퍼스 옆에다가 노인정이라든가 노인 쉼터라든가 이런 것들 어차피 기부 체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타운 내에 멋있게 아파트 짓고 나머지에는 뭐 유치원을 짓든가 경로당을 이렇게 해놓게 되면 여기 동부 캠퍼스와 같이 어울리면서 더 나은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가 더 이루어지니까 뭐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한번 보시는 게 더 좋을 텐데 토지 이음이라는 걸 찾아 들어가시면 더 편해요. 네. 그 여기서 한번 잠깐 보시면 그러면 한번 보죠. 그 지구 단위 계획에 지금 묶여 있는 토지가 자양도 4동 57-106번지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네.
그러면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57 다시 아까 106번지였죠. 106 이렇게 치시면 지금 혹시 TV 보고 계세요? 네. 이 토지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이 쭉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해당 번지는 지금 57-106번지가 되는 거고 여기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 들어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국계법으로 정해져 있는 어떤 법령을 보면 구역 토지의 이용 상황을 보면 이 땅은 도시 지역인 거고요. 네.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잡혀 있네요. 그리고 도로에 접해 있다. 이렇게 상황을 지금 국계법이라는 거에 따른 용도 지역, 지구 등에 대한 제약이 다 걸려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이런 것들을 볼 때 다른 걸 보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의 이 지역, 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 제한 내용이라는 것들이 쭉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보시면 행위 제한에서 행위 가능 여부를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치고 들어간 자양동 57-106번지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지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검색을 한번 쳐보면 이렇게 가능하다고 나오잖아요. 네. 여기에 아파트를 쳤을 때 행위 제한이 걸린다고. 아파트를 개발을 못하면 힘들면 아까 시청자님께서 지구 단위 계획이 걸려 있으면 아파트 개발하기가 힘든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 지역들은 여기에 X 표시가 된다고요. 아. 근데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그리고 여긴 개인 사유지가 아니고 시유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비 사업을 더 권장을 하겠죠. 아, 네. 그러다 보니까 난개발 막으려고 지금 이렇게 정해놨다고 보시는 게 편하시고요. 네. 그래서 여기는 투자를 하셔도 괜찮아요. 여기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시면 왜 다른 데들은 다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다 나머지 구역들은 지금 신통기획으로 다 지정이 됐잖아요. 네. 여기가 안 됐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 전에 여기는 이제 아파트들이 좀 이루어져 있잖아요. 성원 아파트니 우성 아파트니 극동 아파트니. 네. 여기에 극동 아파트가 연식이 가장 재건축 연한이 되다 보니까 재건축을 추진을 했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현행 이 상황대로는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세권 개발 사업하고 그러니까 네. 엔드가 되겠죠. 소규모 재건축으로 진행을 했던 거예요. 중복 적용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각자의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역세권 사업을 하려면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일단 역과의 거리가 있고요. 네. 노후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극동 아파트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역과의 거리는 지금 반경 350m 안에 거의 다 들어가거든요. 이 블록 자체가. 네. 그래서 역과의 거리는 통과를 했단 말이에요. 노후도도 20년 이상 된 건물이 2분의 1을 차지해야 돼요. 네. 그럼 뭐 다 이 블록 자체가 다 해당이 되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다 통과를 했을 거예요. 역세권계에서는. 네. 역세권 사업은 통과를 했는데 소규모 재건축에 통과를 못한 거예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어려워하시는 서울시 지구 단위 계획을 그러니까 계획을 짤 때 네.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기준이냐? 이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의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여기는 이렇게 역세권과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이렇게 중복 적용해서 하려고 한 게 자체적으로는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여기 토지 자체를 종상향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준주거 지역으로. 그러면 용적률이 확 높아지면서 사업성이 잘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역과의 거리가 가까운 이점을 따져서 역세권 개발까지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했던 건데 오히려 역세권은 가능했는데 소규모 재건축에서 얘네들은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하기 위해서는 간선도로에 접해야 돼요. 그런데 간선도로에 접하지를 못하잖아요. 여기가 도로가 4m 도로로 제가 알고 있는데 4m 도로에 접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추진 자체가 지금 무산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극동 아파트가 재건축이 지금 추진을 안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공문 받은 게 어떻게 됐냐면 이 블록 자체를 다 통합하게 된다라고 하면 네. 간선도로를 확보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난개발도 안 되고 나머지 구역들은 다 신통으로 아파트들이 들어설 거니까 이 나머지 블록도 아마도 전체적인 뭐 역세권 개발과 재개발을 합쳐서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고 개발 압력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네. 아까 제가 지구 단위 계획을 설명드렸는데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 고시되는 거고요. 네. 도시 관리 계획보다 더 위쪽, 더 힘이 훨씬 센 놈이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이 새로 발표되는데 거기에서 보면 요약해 보면 한강 변하고 역세권을 개발시키겠다라는 내용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개발 압력이 커지겠죠. 결론은 투자하셔도 좋다라는 얘기예요. 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정리하셔서 제 말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는 거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투자해보자 조언 드렸으니까요. 빠르게 또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 번호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샵 3989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도 이용하실 수 있게 언제나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6218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인천의 송도 풍림 아이원 1단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어요. 아마 요즘 인천 송도 분위기가 좀 많이 어려워서 그래서 연락 주신 것 같은데 수장님 어떻게 보세요? 계속 좀 거주해도 괜찮을까요? 네, 이 송도 풍림 아이원이 그러니까 제가 이달 초네요. 1월 6일인가 제가 경제신문에서 기사에서 좀 본 기억이 나는데 이 송도 쪽에 이 풍림 아이원 아파트가 예를 들어지면서 여기가 한 40% 가량 40% 이상이 되겠죠. 40% 거의 반값 정도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좀 걱정스러운 기사가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아마 시청자님께서도 하필이면 여기 이제 보유하고 계시니까 문자를 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송도는요. 송도 전체가 이렇게 흔들리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송도가 그냥 송도가 아니고 신도시라고 해서 자꾸 그 송도가 되게 작게 느껴지는데 송도의 규모가 경기도 부천시하고 면적이 같아요. 부천시 하면 굉장히 크게 느껴지잖아요. 부천시도 지역마다 입지별로 아파트 가격의 차이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송도도 이 입지별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송도는 뭐 무슨 동이라기보다는 여기는 총 11개 공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1공구부터 11공구까지 있는데 지금 풍림 아이원 같은 경우는 얘가 속해 있는 곳은 2공구예요. 2공구 그래서 각자의 한번 특징들이 좀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요 맞은편에 있는 곳이 1공구가 되겠고요. 요 1공구가 지금 현재로서는 송도에 거주하시는 분들, 송도 본래 목적과 지금은 가장 흡사한 곳이에요. 그래서 주거 만족도라고 해야 될까요? 송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가장 지금 선호하시는 곳 중에 하나인데 이쪽이 뭐냐면 센트럴 파크가 있고 여기에 이제 명문 학교니 명문 학원 그러니까 이 송도에서는 최대 학원가가 형성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가장 거주 만족도가 높은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풍림 아파트 가격 떨어진 것만큼 떨어질 일은 없고요. 풍림 아파트 같은 경우가 속해 있는 2공구 같은 경우는 풍림 아파트가 거의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중층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중층 아파트로 하면서 이 11개 공구가 이루어져 있다고 하지만 특별히 어떤 특화된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단가가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선호하지를 않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맞은편에 있는 게 이제 3공구가 되겠는데 이 3공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송도의 가장 큰 호재였다고 보죠. GTX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을 볼 그 지역이라서 가격이 높고요. 4공구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거의 일자리로 뭐 주거보다는 일자리로 채워질 곳이고 5공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들 완전히 새 아파트들로 6개가 그냥 쫙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스카이라인 이런 거 멋있습니다. 거기 앞에는 흔히 삼바라고 하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들어가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주거와 일자리가 같이 또 돼 있는데 요 위쪽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709가 되겠는데 709 같은 경우는 연세대로 대변이 되죠. 연세대 캠퍼스, 연세대 병원, 거기에 이제 주거 일부 시설들이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구역까지 다 볼 필요는 없고 이 공구별로 봤을 때 송도 전체에서도 이 공구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주를 하다 보면 지금 209의 풍림아이언 가격이 많이 빠진 게 아무래도 가격이 하락하면서 주변으로 아마도 빠져나갈 거예요. 그렇다고 보니까 이 뭐 다른 지역과의 경쟁보다도 송도 내에서 11개 공구 중에서의 경쟁력도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 보니까 향후 전망도 어차피 시간이 흐르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인구들이 밖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송도 내에서는 그래도 가장 열악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향후 전망은 뭐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 송도 11개 공구 내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으니까 제 말씀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하셔서 가능하다면 또 매도 쪽으로 갈아타기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고 실행하시기 전에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02-2638-3973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무료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4684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미사 강변 한신 U+ 아파트를 보유 중입니다.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질문 주셨는데 거주 여부는 조금 빠져있긴 하네요. 투자 가치 면에서만 좀 살펴볼까요, 소장님? 네, 미사 강변 한신 U+ 미사지구에 미사지구 오른쪽 위쪽에 이제 자리하고 있는 아파트가 되겠는데요. 미사 쪽에는 제가 한 2, 3년 전까지 굉장히 좋은 곳이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게 제가 이제 항상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신축 아파트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신축의 힘으로 제가 5년에서 한 7년은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거의 불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미사 강변 한신 U+ 아파트 같은 경우가 2015년식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2023년이니까 8년 차가 되겠네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신축의 힘이 거의 다 빠진 신축의 힘만으로 가기에는 좀 버거운 그 연식에 지금 이제 진입되어 있는 거라서 제가 작년쯤에 매도하실 분들은 한 번쯤은 매도를 고민하라고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보시면 아파트 자체의 어떤 흠결 그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공급에 대한 우려가 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일단 신축의 힘은 빠진 상황에서 빠져가는 굉장히 약해진 상황에서 주변의 공급이 굉장히 센 놈들이 이제 막 생기게 될 거거든요. 보시면 바로 아래쪽에 여기에 교산 신도시가 형성이 되죠. 얘네들이 한 27년도 입주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까이 2025년쯤에 되면 둔촌주공이 있죠. 둔촌주공. 여기구나. 둔촌주공이 입주를 할 거란 말이에요. 25년 정도에. 그러면 일단 미사에 영향을 주는 바운더리를 보시면 권역을 보시면 강동구, 하남, 여기 남양주까지 이 정도가 미사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위수 지역이 되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이 둔촌주공이라든가 교산 신도시라든가 얘네들이 25년에서 27년에 공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어마어마한 물량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뭐 주택 가격, 전세 가격, 전세 시장부터 흔들리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매매 가격 흔들릴 거고. 그러면 25년까지는 지금 한 2년 정도가 남은 거잖아요. 뭐 지금이 연초니까 2, 3년 정도가 남았다고 본다라고 하면 이 2, 3년 정도의 기간은 부동산 가격이 지금 하락했단 말이에요. 이게 더 하락을 하든 뭐 횡보합을 하든 제가 보기엔 더 하락보다는 횡보합을 좀 이렇게 그러니까 바닥을 다져가는 조금 더 하락하면서 바닥을 다져가는 이 시간이 될 텐데 적어도 이 시간이 2, 3년은 걸릴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그렇다고 보면 2, 3년만 버티면 된다라는 판단에서 버티시게 되면 공급이 둔촌주공부터 깔리기 시작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계속해서 앞으로는 힘을 못 쓸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또 위에 보시면 저 위쪽으로 해서 뭐 물론 9호선 연장에 대한 호재는 있는데 이 9호선이 저쪽 남양주까지 연장이 되는 거고요. 교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이쪽에
3호선이 5급역인가요? 3호선이 송파 하남선이라고 해서 연결이 지금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그냥 9호선이 이렇게 와서 여기서 딱 멈추어서 여기서 끝 한다고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남양주까지 또 가게 되니까 제가 봤을 때 남양주 왕숙에 있는 물량들, 그다음에 여기 양정 도시개발구역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에 물량들이 깔려 있는 물량들이 공급될 예정 물량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조금 위험 요인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향후 전망 보유하신다고 하면 한 번쯤 매도 고민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더 갖고 있으면 좋은 일보다는 굉장히 위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들이 더 생길 것 같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아쉽지만 한 번쯤은 좀 매도 계획 세웠으면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좋은 투자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1376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인천시 계양구의 은행마을 아주아파트의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연락 주셨는데 역시 거주 여부는 조금 빠져있기는 해요. 이번에는 인천 계양으로 좀 가볼게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인천 계양의 아주아파트 같은 경우에 여기가 계양 IC에서 계양구청 쪽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기에 있는 아파트고요. 이게 지금 계산천이죠. 계산천 끼고 있으면서 여기가 보시면 계양구는 조금 재미있는 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를 중앙으로 해서 작전동, 계산동 뭐 대부분 마찬가지인데 이쪽은 상업, 관공서 뭐 이런 쪽들이 주로 차지하고 있고요. 오른쪽은 이제 주거 라인이 차지하고 있다는 말이죠. 주거 학교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일자리와 주거가 잘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는 거주하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주택 가격도 일단은 계양 테크노밸리라는 신도시가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부터 저기 박촌역이죠. 저 위쪽에 가격도 좀 오르고 했지만 지금은 지금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왜 빠질 수밖에 없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시면 바로 옆에 지금 표시가 되는데 여기가 바로 계양 테크노밸리 신도시죠. 3기 신도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도시가 이렇게 딱 위치를 해버리니까 지금 우리 집이 이쪽에 있는 거고요. 여기가 지금 계양 테크노밸리 되는 거고 부천 대장 신도시 이렇게 양쪽으로 포진을 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계양 테크노밸리가 3기 신도시 중에는 가장 입주가 빠를 거라고 예상이 되어 있거든요. 2026년 입주인데 약 100만 평 규모의 16만 6천 세대 어마무시한 세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로 만든다고 해서 IT 부지를 판교 테크노밸리의 1.6배, 그러니까 판교 테크노밸리보다 60%가량 더 업해갖고 토지 확보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고급 일자리들이 들어갈 예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심이 지역 중심 자체가 계양 테크노밸리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될 거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 지역 중심으로 위주로 돌아가지 이쪽에서의 부동산 그러니까 투자적인 측면보다는요 거주적인 측면에 포커스를 맞추신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조금 안타깝지만 그리 밝은 전망은 아니다 조언 드렸으니까 만약 보유 중이시라면 매도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고요. 언제든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 방송 시간에도 이렇게 도움 드리고 있지만 또 김종희 소장과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간략하게만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항상 시간이 쫓기는 것 같습니다. 편하게 저를 1:1 우리 같이 마주 보면서 찬찬하게 뭐 투자 쪽이라든가 부동산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상담을 도와드릴 테니까 굉장히 좋은 정보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신청하셔서 많이 만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는 1:1 상담 드릴 수 있는 1:1 대변 상담 기회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는 눈 소식이 있네요. 눈 피해 없으시도록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